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다정했던 계모가 숨긴 충격적인 정체. 몰래 설치한 CCTV가 포착한 끔찍한 진실. 67세 홀아버지를 향한 잔혹한 학대와 그 모든 걸 지켜본 딸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여름 대구 중구의 작은 카페. 오후 3시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정태호는 이미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올해로 67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퇴직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또 혼자 나오셨네요. 카페 사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태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으니 답답해서요. 그냥 나와서 사람들 구경이나 하려고요. 사실 태호에겐 갈 곳이 많지 않았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36살 딸 혜진이는 간호사로 바쁘게 일하느라 자주 보기도 어려웠죠.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지난주 혜진이 찾아왔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좋은 분 만나서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었죠.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생각이 없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가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혜진의 말이 맞긴 했어요. 아내는 생전에 늘 말했거든요. 자신이 먼저 가면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요. 태호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자리가 비어 있나요? 고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파마한 머리에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참 단아해 보였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박미숙이라고 해요. 정태호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미숙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자주 뵙는 것 같아서요. 네, 바로 앞 아파트에 살아요. 미숙 씨는요? 저도 근처에요. 혼자 살다 보니 가끔 답답해서 나와요. 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5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자식은 없어서 혼자 지낸다고 하더군요. 태호도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참 힘드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미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감이었죠.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은 태호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즐거웠어요. 미숙이 일어서려 하자 태호도 덩달아 아쉬워졌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다운 대화를 해봤어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에 뵐까요? 태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꼭 나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아빠야. 아버지,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오늘 좋은 분을 만났어. 내일도 만나기로 했고. 전화 너머로 혜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태호는 미숙과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변화가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정말 잘 됐네요. 천천히 좋은 관계 만들어 가세요.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따뜻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호는 아직 몰랐어요.
그 따뜻한 만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그리고 곧 닥쳐올 끔찍한 악몽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태호는 어제보다 3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네요. 약속 시간 정각에 나타난 미숙을 보며 태호는 살짝 민망해했어요. 일찍 왔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즐거워요. 미숙은 어제보다 더 화사한 옷을 입고 왔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은은한 화장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났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분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숙의 말에 태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즘 말상대가 없어서 많이 외로웠어요. 둘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메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던 것이 점차 산책으로, 때로는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태호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미숙이 태호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아내가 아플 때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때 배웠어요. 부럽네요. 저희 남편은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따라줬는데. 미숙의 눈가에 살짝 서운함이 스쳤어요. 태호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어요. 미숙은 태호의 집 청소도 도와주고 때로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주말에 찾아온 혜진이 말했어요. 미숙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 정말 좋은 분이야.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럼 다음에 같이 식사라도 하자. 미숙 씨도 혜진이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 다음 주 일요일 세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어요. 미숙은 혜진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혜진 씨, 아버님이 자랑을 정말 많이 하세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버님 챙기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요. 아니에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미숙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잘 모시겠어요. 앞으로 혜진 씨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요. 그 말을 듣는 태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식사 후 혜진은 태호를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미숙 이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게 보여요. 그러게. 나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 그럼, 혹시 결혼 생각도 하세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직은. 하지만 미숙 씨가 괜찮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날 저녁 태호는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미숙 씨, 우리 이렇게 좋은 사이인데. 혹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숙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호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달 후 태호와 미숙은 간단한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혜진도 축하해줬고 주변 사람들도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미숙이 태호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네,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요. 태호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미숙은 정말 자상한 아내였어요. 태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옷도 정성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태호를 위해 식단 관리도 꼼꼼히 해줬어요. 미숙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야말로요. 태호 씨 같은 분을 만나다니.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미숙과 함께한 지 3개월이 지날 무렵 태호의 건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시야가 좀 흐릿하네. 어느 날 아침 태호는 평소와 다른 증상을 느꼈어요.
당뇨 합병증의 신호였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숙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곧 태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던 거죠.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아침, 태호는 화장실에서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어지러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태호는 간신히 거실로 나왔지만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 보였어요. 미수가 좀 이상해. 계속 어지럽고. 소파에 앉은 태호를 보며 미숙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즉시 걱정하며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어딘지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태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의사가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그러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미숙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예전 같으면 태호의 손을 잡고 함께 걱정해 주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부터 미숙의 변화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숙아, 물 좀 가져다 줄래? 지금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요. 전에는 태호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줬던 미숙이었는데 이제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달라졌어요. 결혼 초기에는 태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대충 간단한 것만 차려놓았어요. 당뇨 환자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태호가 예전에 즐겨 먹던 떡볶이를 사려고 하자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안 돼요. 건강 생각해서 참으세요. 말은 맞았지만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배려가 아닌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갑자기 식은땀이 나며 손이 떨렸어요. 미숙아, 나 좀 이상해. 당이 떨어진 것 같아. 응급 상황이었어요. 당뇨 환자에게 저혈당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서둘러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탕이 어디 있더라. 천천히 부엌을 뒤지며 찾더니 한참 뒤에야 사탕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태호는 간신히 사탕을 먹고 진정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예전에 미숙이라면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느긋할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호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아빠야. 아버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당뇨가 좀 심해졌나 봐. 요즘 컨디션이 별로야. 그럼 제가 주말에 가서 병원 같이 가요. 아니야, 미숙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태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미숙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태호 씨, 약 좀 챙겨 드세요. 미숙이 태호에게 약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약은 태호가 평소 먹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 약 뭐야? 처음 보는데. 의사가 새로 처방해 준 거예요. 드시라고 했어요. 태호는 의아했지만 미숙을 믿고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난 후 더욱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가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세요?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약해지고 있네요. 미숙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는 잠결에 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뭘 빨리 진행한다는 거지?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은 태호에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줬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드세요. 태호는 고맙게 받아 마셨지만 그 우유를 마신 후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미숙은 태호의 서랍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숙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정했던 재혼 아내는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한 낯선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태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곧 겪게 될 끔찍한 일들을 말이에요. 결혼한 지 5달째, 태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어요. 미수가, 배가 너무 고파.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오후 3시, 태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부엌에 있는 미숙을 불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아직 저녁 시간 아니에요. 당뇨 환자는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미숙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냉장고 앞을 지키며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문지기 같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배고파서. 참으세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지만 이상했어요. 당뇨 환자는 오히려 소량씩 자주 먹어야 하는데 미숙은 태호가 음식을 찾을 때마다 막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호에게 준 식사는 고작 밥 반 공기와 나물 몇 가지뿐이었어요. 이게 다야?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태호는 의아했지만 미숙의 말을 따랐어요. 하지만 그 적은 양의 식사로는 몸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미수가 당뇨약이 어디 있지? 서랍에서 찾을 수가 없네. 제가 정리해뒀어요. 제가 드릴게요. 미숙은 태호가 직접 약을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건네주는 약의 양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맞나? 평소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의사가 용량을 줄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숙은 의도적으로 태호의 약을 줄이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이 더 지나자 태호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거울 보니까 많이 빠진 것 같네. 혹시 다이어트라도 시킨 거야? 태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미숙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당뇨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숙 자신은 멀쩡히 잘 먹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호가 잠들고 난 후 몰래 음식을 해먹곤 했거든요. 어느 날 밤 태호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주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숙이가 뭐하나?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미숙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미숙아? 어머. 깜짝이야. 언제 일어났어요? 미숙은 당황하며 라면 그릇을 숨겼어요. 나도 배고픈데.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안 돼요. 당뇨 환자가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럼 너는 왜 먹어? 저는 괜찮으니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태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미숙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욱 심해졌어요. 물 좀 가져다 줘. 지금 바빠요. 그럼 언제 가져다 줄 거야? 나중에요. 결국 태호는 직접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컵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미숙아 도와줘. 컵을 떨어뜨린 태호를 보며 미숙이 혀를 찼어요. 정말 손도 못 쓰시네. 치워야겠어요. 예전 같으면 태호를 먼저 챙겼을 텐데 이제는 깨진 컵만 신경 쓸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호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내 핸드폰 봤어? 아, 그거 충전한다고 가져갔어요. 가져다 줘. 혜진이한테 전화해야 해.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충전 중이에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의도적으로 태호와 혜진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태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지 오래됐고 약도 부족했습니다. 미숙아, 나 정말 아파. 병원에 가야겠어.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야, 정말 이상해. 제발 병원에.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예요. 미숙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태호의 건강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이었죠.
그날 밤 태호는 심한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미숙아, 도와줘. 하지만 미숙은 태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편해질 거예요. 그 순간 태호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몸도 약해졌고 연락할 수도 없었거든요. 태호는 절망 속에서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아, 아빠 좀 도와줘. 결혼한 지 6달째 미숙의 학대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일어나세요. 새벽 5시 미숙이 태호를 발로 차며 깨웠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앉기도 힘들었어요. 왜 그래? 화장실 청소하세요. 더러워서 못 쓰겠어요. 내가 몸이 이런데 누가 더럽혔는데요? 당신이 치우는 게 당연하죠. 미숙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적인 다정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차가운 명령뿐이었죠. 태호는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갔지만 무릎을 꿇고 청소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후, 후.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빨리 안 해요?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미숙이 문 앞에 서서 재촉했어요. 예전에 자상했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배고파. 제발 뭐 좀 먹을게. 태호가 간신히 부엌으로 기어가듯 갔지만 미숙이 앞을 막았어요. 안 돼요. 왜? 왜 안 돼? 돈이 아까우니까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낸 거였어요. 뭔 소리야? 우리 결혼했잖아. 결혼? 누가 진짜 결혼한다고 했어요? 미숙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나는 당신 돈만 필요했어요. 연금이랑 예금 말이에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아, 너 정말 뭐예요?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요. 그 순간 태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 6달간의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이 몰려왔거든요. 당신은 이제 쓸모없어요. 건강도 나쁘고 돈도 다 뽑아냈고. 미숙은 태호의 통장을 흔들어 보였어요. 언제 가져간 건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네, 내 돈. 우리 돈이죠. 부부잖아요. 비꼬는 말투였어요. 그날부터 미숙의 학대는 더욱 잔혹해졌어요. 물도 아까워요. 수도세 나와요. 목이 타는데도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어요.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제 안 먹어도 돼요. 당뇨약을 아예 숨겨버렸습니다. 전기료 아끼려면 불 끄고 지내세요. 한겨울인데도 난방을 틀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태호가 너무 배고파서 몰래 냉장고를 열려고 했을 때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숙이 달려와서는 태호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아파. 나 줘. 도둑질 하려고 했죠? 이런 나쁜 할아버지. 그러고는 태호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미숙아. 태호는 충격에 휘청거렸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폭력이었죠.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요. 알겠어요? 미숙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방에 가둬두기 시작했어요. 나가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하면 큰일 날 줄 아세요. 문을 잠그고 나가는 미숙을 보며 태호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게 감옥이구나.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미숙이 허락해야만 나갈 수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게 해줘. 아까 갔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제발. 시끄러워요. 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더 세게 잠갔어요. 일주일 후 태호의 상태는 더욱 참혹해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해서 냄새까지 났습니다. 더러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미숙은 태호를 마치 벌레 보듯 했어요. 어느 날 밤 태호는 간신히 휴대폰을 찾아 혜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숙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빼앗은 미숙이 바닥에 내던졌어요. 혜진이한테. 도움을. 누구한테도 연락 못해요. 알겠어요? 그러고는 태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어요. 아! 태호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조용히 해요. 이웃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미숙은 태호의 입을 막으며 협박했어요.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그 순간 태호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태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죠. 바로 딸 혜진이었어요.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해서 몰래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달째 되던 토요일 오후 혜진은 아버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이상해.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 지 벌써 2주나 됐는데.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거든요. 혜진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버지, 저예요. 혜진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나타난 건 미숙이었어요. 어머, 혜진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숙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버지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요. 어디 계세요? 아, 아버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뭐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당뇨가 좀 심해지셔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뵙겠어요. 혜진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미숙이 몸으로 막았어요. 아, 잠깐만요. 지금은 상태가 안 좋으셔서 사람 만나시기 힘들어요. 제가 간호사인데 뭘 그러세요? 아버지 상태 한번 보겠어요. 정말 안 돼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라고. 미숙의 거부가 너무 강해서 혜진은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응, 저게 아버지 목소리 아니에요? 혜진이 귀를 기울이자 미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아, 그냥 잠꼬대예요. 혜진 씨,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못 보게 하세요? 혜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럼 내일 오겠어요. 꼭 아버지 뵐 거예요. 미숙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해. 미숙 이모가 왜 저렇게 아버지를 못 보게 하지? 다음 날 일요일 혜진은 오전 일찍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미숙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 방 안으로 들어선 혜진은 경악했어요. 아버지는 몰라볼 만큼 야위어 있었어요. 뺨은 푹 꺼졌고 눈은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더러웠어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혜진이 달려가 태호를 부축했어요. 혜진아. 태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밥은 드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괜찮아. 태호는 미숙을 의식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뭔가 잘못됐죠? 그때 미숙이 끼어들었어요. 혜진 씨, 아버님이 요즘 식욕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열심히 챙겨드리는데 식욕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될 리 없어요. 혜진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이상함을 직감했어요. 아버지,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약이. 태호가 말하려던 순간 미숙이 재빨리 말을 가로챘어요. 물론 드시고 계시죠.
제가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럼 약 좀 보여주세요. 지금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미숙의 거짓말이 계속됐어요. 혜진은 화장실에 간다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고 약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숙 이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거실에서 혜진이 미숙을 불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한 달 전부터요? 갑자기 식욕을 잃으시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 네. 다녀왔는데 별 이상 없다고. 그럼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 좀 보여주세요. 미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게 어디 뒀는지. 미숙 이모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버지한테 뭔 일이 있었던 거죠?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지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어요. 그때 방에서 태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도와줘. 혜진이 방으로 뛰어갔을 때 태호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미숙이가, 아버지 뭐라고 하세요? 하지만 태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숙 이모 당분간 제가 아버지를 돌보겠어요. 안 돼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미숙의 반대가 너무 강했어요. 왜 안 되는데요? 저는 아버지 친딸이고 간호사예요. 그래도 안 돼요. 혜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미숙에게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간 혜진은 밤새 고민했어요. 아버지를 구해야 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다음 날 혜진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몰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혜진은 병원 동료에게 부탁해서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구했어요. 이거 왜 필요해? 설마 바람피는 남편 감시하려고? 아니야.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혜진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조심해. 이런 거 불법 촬영되면 큰일 나. 알아. 꼭 필요한 일이야. 오후에 혜진은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미숙에게는 아버지 간병을 도우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간호사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봐드려야죠. 미숙은 못마땅해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혜진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버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세요. 태호는 고개를 겨우 끄덕였어요. 말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혜진은 자리를 피한 척하며 거실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책장 뒤편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혜진이 돌아간 후 미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딸년도 갔으니 조용하겠네. 미숙은 태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물 좀. 태호가 간신히 말하자 미숙은 비웃었어요.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제발. 누구한테 제발이야? 미숙이 태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어요. 아,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그러고는 태호의 뺨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태호는 아픔을 참으며 신음했어요. 꼴 보기 싫어. 빨리 죽기나 해. 미숙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당신 보험금이 얼마더라? 3천만 원? 빨리 받고 싶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미숙은 처음부터 태호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미숙은 태호에게 이상한 알약을 먹였어요. 이건 뭐야?
그냥 드세요. 안 먹으면 더 괴롭게 해줄 거예요. 태호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삼켜야 했어요. 다음 날 화요일 미숙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어요. 일어나. 화장실 청소해. 몸이 안 움직여. 핑계대지 마. 미숙이 태호를 발로 찼어요. 으악. 태호가 바닥에 넘어졌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늙은이. 빨리 죽어버려. 발길질은 계속됐어요. 등, 다리, 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그만. 아직 멀었어. 미숙은 태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으어. 태호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살려주지만 다음엔 진짜 죽여버릴 거야. 겨우 놓아준 미숙을 보며 태호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요일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배고파. 사흘째 아무것도. 배고프면 이거나 먹어. 미숙이 개밥을 가져왔어요. 이건 싫으면 굶어. 선택해. 태고는 울면서 개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맛있어? 당신한테 딱 맞는 음식이야.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했어요. 목요일 오후 혜진이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미숙 이모 아버지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데 혹시 넘어지시거나 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멍이 있네요. 아, 그거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몸이 약하셔서. 미숙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넘어지신 거예요? 태호는 미숙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혜진은 집에서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뭐야? 이게. 화면에 나타난 건 상상도 못한 끔찍한 장면들이었어요. 미숙이 아버지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개밥을 먹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이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니. 이 영상이면 충분해. 혜진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겠습니다. 노인 학대예요. 복수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미숙은 아직 자신에게 닥칠 파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거든요. 금요일 오전 9시 미숙은 평소처럼 태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로 괴롭혀줄까? 미숙이 태호 앞에 서서 비웃었어요. 제발. 그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지? 혜진이 또 왔나? 미숙이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박미숙 씨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현재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노인학대. 박미숙 씨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꺼내자 미숙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제가 남편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혜진이 나타났어요. 경찰 아저씨들 고생하셨어요. 혜진 씨,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미숙이 혜진을 보며 악을 썼어요. 무슨 짓이냐고요? 내 아버지를 때리고 굶기고 개밥 먹인 게 무슨 짓이에요? 그건 증거 영상 다 있어요. 당신이 한 짓거리 전부 다요. 혜진은 스마트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미숙이 태호를 학대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에이, 이건 조작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그럼 이것도 가짜예요? 혜진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미숙이 전화로 누군가와 빨리 죽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박미숙 씨,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관이 미숙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안 돼요. 놓아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굶기고 때리고 죽이려고 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 같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악마예요, 악마. 혜진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미숙을 끌고 나가려 할 때 미숙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혜진아,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안 돌봐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 혜진이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괴롭힌 게 내 잘못이에요? 뻔뻔하기도 하네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아버지한테 용서 구하세요. 아버지가 용서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미숙이 방 안에 태호를 봤을 때 태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죠. 아니에요. 가세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경찰관들이 미숙을 완전히 끌고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혜진은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태호는 혜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 많이 아프셨죠?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혜진은 즉시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영양실조와 외상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미숙의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박미숙은 노인학대, 사기, 폭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조용히 하세요.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증거를 볼 때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또한 피해 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혜진과 태호는 서로 손을 잡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버지. 그래. 정말 다행이야. 그로부터 6개월 후 태호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혜진의 극진한 간병과 병원 치료 덕분이었죠. 아버지, 이제 다른 생각은 안 하세요? 무슨 다른 생각? 재혼 같은 거요. 태고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너랑 손자들이면 충분해.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외로운 게 낫지 속는 것보다는. 혜진도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이에요.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자, 혜진아.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마워.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늦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악몽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딸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혜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혜진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부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됐거든요. 미숙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지내야 했지만 태호와 혜진은 더 이상 그 여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악마는 떠났고 천사는 남았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늦은 사랑과 가족의 사랑,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